한국거래소가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 이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주가 조작 혐의가 아주 짙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런데도 김건희 최은순 기소 못합니까? 반드시 기소해야죠. 기소 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이 검찰 일부 세력이 지금 도저히 김건희는 봐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특종이 쏟아지고 있어요. 관련 내용 한번 볼게요. 한국거래소도 인정한 김건희의 주가 조작.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2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 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1,000여만 원,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 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정확하게 심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거 정확한 거죠. 검찰이 나중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최은순까지 합하면 23억 많이도 헤쳐먹었네요. 보니까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 씨도 9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앞에 23억 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 조작의 부당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6개 계좌 중에 3개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거죠. 보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호가 전체 관여율. 주문에서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 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5%가 넘으면 주가 조작으로 판단을 하는데 김건희는 훨씬 넘어요. 훨씬.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에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치 결과를 높게 형성하는 데 이거 보세요. 이거 김건희 간댕이도 커요. 보세요. 4,160원 호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는 4,015원이었어요. 4,014원이었어요. 4,014원, 4,015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3% 가까이 높게 호가를 제출합니다. 2,000주의 매수 호가를 제출해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주가 조작이 뭐예요? 이건 지금 처음 공개된 자료네 보니까. 직전보다도 10원 높은 4,015원에 형성되는데 관여를 했다. 이게 이제 호가 관여율이죠. 지가 2,000주의 주문을 낸 거죠. 네,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 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 새롭게 뭔가 또 나왔나 봐요. 시세 조정이 의심된대요. 김건희, 최은순. 자, 기가 막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범죄 혐의자예요. 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경까지니까 공소시효가 약간 연장될 여지는 있네요. 보니까.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검찰은 걔네들 김건희, 최은순의 거래가 진짜로 악랄한 게 뭐냐면은 지들끼리 사고 파는 거야. 2010년도 10월 28일 김건희가 팔아요. 10만 주를 3,100원에 토더스 작전 계좌에서 51초만에 사가. 2011년 그 다음 11월 1일 날도 김건희가 3,300원에 8만 주를 팝니다. 작전 계좌에서 또 사가요. 자, 이건 진짜 심한 건데 2010년도 11월 3일 날 최은순 도이치모니 팔아요. 3,550원에 팔고 김건희가 사갑니다. 8만 7천 주를 사가요. 8만 7천 주. 김건희는 9만 주 매수 주문을 낸 겁니다. 3,550원 똑같은 가격이죠. 43초 만에 이 9만 주, 10만 주 어마무시한 그 물량들이거든요. 한 번에 낸다니까 매도 주문을 지들끼리 짜고 파는 거야.
김건희 지인 계좌에서 이때도 3,760원에 4만 주 나간 걸 28초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사갑니다. 이런 거죠. 다 보면 여기도 15,000주, 13,000주, 17,000주 김건희가 사요. 권오수 지인 계좌에서 팔고 이게 통정매매 주가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래서 또 보게 되면 김건희가 전체 거래 중에 3분의 1을 2010년도 1월 12일 날 합니다. 전체 거래 중에 반절 2분의 1%, 1월 13일 날은 1월 25일 날은 이때도 3분의 1. 이 전체 거래 중에 1월 26일 날은 3분의 1. 1월 27일 날이 피크인데 전체 거래 중에 3분의 2 김건희 거래량이 40만 주입니다. 40만 주. 전체 거래량의 3분의 2를 김건희가 사고 판다니까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계속 삽니다. 그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호가에 관여를 한 거야. 전체 거래량 중에 60만 주인데 60만 주 중에 40만 주를 이날은 1월 27일 날은 김건희가 사는 거야. 지 혼자. 대단하죠. 이런데도 주가 조작이 아니고 호가 관여가 아닙니까? 물론 이게 2010년도니까 2010년 1월달이니까 이거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 항소심 판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던 정황들도 2차 주가 조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썼어요. 1차 주가 조작 때 너 이런 행위들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2차 이것도 주가 조작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2차 주가 조작을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해왔으면 1차 주가 조작 그 당시부터 해왔음이 명백한 거죠. 2차 주가 조작에서는 통정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단순 전주인 손모 씨보다도 이 범행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김건희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주가 조작이 아닙니까? 주가 조작이 맞는 거지. 유명한 거래죠 이것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계좌에서 팝니다. 도이치모니 팔아요. 이때 팔아요. 3,550원에 팝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3,550원에 사가요. 87,000주 체결. 이게 통정매매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사고 팔 가능성이 있냐고요? 이게 통정매매죠. 통정매매. 87,000원에 지들끼리 통정매매했다. 모두 다 유죄가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항소심 결과를 보니 모두 다 실형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이정필이, 김기현이, 또 이종호 쭉쭉 나오죠. 다 유죄를 받았어요. 심지어 전주인 손모 씨조차도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죠. 김건희만 뭔 통뼈라고 빠져나가냐고요. 23억 원의 수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2심 재판부에서 미필적 고의도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도 인정을 했어요. 주가 조작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 인식을 해도 명백하게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미필적 고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주가 조작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파니까 이런 인식만 가지고도 고의성을 인정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김건희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지금 한국거래소조차도 유죄도 인정한 거잖아요. 한국거래소조차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라고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김건희는 빠져나갈 수 없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되고 특검법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